원장님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의 성대모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실제 가수분들이나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내원하실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오셔요. 네. 오시면 이분이 성대 관리를 제법 잘 하고 계신가, 할 수 없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를 이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대부분들 너무 바쁘셔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호흡기 점막 중에서 성대 점막은 최급성기 염증기를 2주로 봅니다. 따라서 이건 휴식만 잘 시키거나 약을 잘 쓰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대부분의 경우 목이 좀 이상해졌어 라고 할 때 2주쯤 되면 오시는데, 배수해진을 친다면 2달 이내에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8주가 넘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면 점심때 오세요. 저녁 때까지 가라앉혀 드리겠습니다. 그날 치료하면 당연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병을 길게 끌다가 치료를 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짧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갑자기 노래를 할 일이 생겼을 때 보컬 트레이너를 찾아가는 것보다 병원에 내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노래하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체크리스트를 꿰보라는 거죠. 1. 내가 어제 물을 충분히 마셨나? 2.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에 노출되었나? 3. 잠을 너무 짧게 잔 건 아닌가? 4. 침실이 건조했나? 5. 입 벌리고 잤나? 또 하나 위산이 올라오는 일이 벌어졌나? 그걸 꼭 생각하는 거죠. 위산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올라와서 입구까지 오게 되면 그 바로 앞에 성대가 있다. 식도 입구에는 성대를 열고 닫는 연골, 울렁뼈가 있으니 얘네들이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위산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위산이 언제 올라올 것 같으세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이제 과식. 근데 사람들이 굶어도 올라오는 건 모르세요. 아니, 밥을 안 먹는데 무슨 위산이 나옵니까? 인간은 하루에 3번 위산이 분비되는 동물이므로 새끼를 먹는 거지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위산이 나와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2끼를 먹게 되면 한 끼 분량의 위산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이 될 때 거꾸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성대의 접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생활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체크리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예. 혹시 이게 몸무게 증가와 감량이 목소리와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1, 2kg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뭐 한 10kg 이상 체중이 불었다. 근데 주로 복부에 몰려 있다 라고 한다면 피해가 눌리죠, 위로. 임신한 여성이 호흡이 얕아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성량이 작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역류도 잘 일어납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호흡도 얕아지고 성대 접촉이 약해질 수 있대. 가늘어지는 거하고 약해지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죠. 가늘어지는 건 성대를 얇게 붙이면 되는데 성대의 두께 조절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뒤쪽 접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활성 지속 시간이 조금 짧아졌어, 음이 살짝 끊어져,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중 증가 때 성량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갑자기 빠졌다. 그럼 일단 호흡도 근육이고 성대도 근육이고, 그러니까 근육 양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지니까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너무 지나친 체중 증가나 감소는 목소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몸매 관리는 뭐 모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학원도 운영하다 보니까 예. 학생분들이 애초에 상담 때부터 후두염이나 결절이 있으셔서 오신 분이 되게 많아요. 혹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이미 염증 상태가 있다. 네네. 그게 의심되시면 바로 레슨을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음성 클리닉 가서 악기 상태부터 점검하고 와라. 그래서 이게 만약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그걸 치료를 해서 성대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발성 연습을 시작하자, 이렇게 권하시는 게 그 학생을 위해서나 저희 치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게 결절이니까. 그 다음 이제 퉁퉁 부어서 부종, 그리고 강한 소리를 내다가 혈관 하나가 피멍이 들면서 뭐 폴리,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단연 으뜸은 결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함으로써 살이 단단해져서 군살처럼 올라오는 거. 이게
금방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결절들은 인위적으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잘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에 노래나 목소리를 전공으로 하고 싶다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을 좀 지키면서 살자. 근데 이렇게 바쁜 세상에 그런 거 찾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자꾸 인식을 하게 되면 건강한 성대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최호중 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목소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